우리가 지난 시간에 API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리스트는 잘 진행이 되는데 해당 블로그를 상세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조회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백엔드 AP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로 돌아가 주시고 블로그에 API에서 우리가 뷰셋에다가 퍼미션 클래시스를 달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필터링으로 본인의 블로그만 가지고 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 조회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not found가 떠버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생성할 때는 유저 들어간 부분이고, 조회할 때 전체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죠. 여기가 원래는 get query set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였죠. 사실 똑같은데 다시 원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이렇게 권한을 직접적으로 막는 부분이 있었고, 삭제할 때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cdrf.co 한번 가서 어떻게 API가 원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drf.co 우리가 지금 모델 뷰셋을 수정하고 있고요. 모델 뷰셋 한번 클릭해 보시고, 딜리트는 딜리트 메소드가 아니라 디스트로이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D니까 상단에 있겠네요. 이게 알파벳 순이니까요. 디스트로이가 크리에이트 바로 아래 있습니다. 실제 이 동작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지만 디스트로이 딜리트 메소드를 API 요청을 했을 때 딜리트 메소드부터 시작이 되고, 인스턴스는 self.object. 그럼 여기서 가져온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로그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는 해당 블로그의 주인만 가능하다. 의 권한입니다. 이런 방식이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뷰셋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런 케이스라면 저는 API를 분리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너릭스 같은 걸로 만들어서 수정과 삭제 권한을 별도로 분리해서, 코드가 지금 중복되고 있죠. 이 코드가 두 번 중복되는 것도 싫기 때문에 별도의 퍼미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퍼미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퍼미션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퍼미션, 이 퍼미션이 본인 이 블로그의 주인일 경우라는 퍼미션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거나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처럼 쿼리셋을 오버라이딩 해본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는 좀 중복되는 코드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것이 아니라면 삭제할 수 없도록 내용을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줬고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상세 조회 한번 봐볼까요? 우리 블로그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이제는 조회가 잘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과 삭제 버튼이 나오질 않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버리는 경우,
사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뷰에서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뷰에서 지금 이거는 뷰 작업 뷰죠. 뷰 접근 방식인데 이것도 뷰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막으러 가볼게요. 잠시만요. 그 다음으로는 뷰에서 업데이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블로그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번 막아볼게요. 사실은 이것도 이런 믹스인 이런 기능이 있어서 믹스인 이런 걸로 막으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업데이트 뷰에서 블로그를 찾아오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는 PK로 이 PK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조회해 오고 이 블로그를 조회를 했는데 블로그가 없는 경우에는 블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오지만 만약에 블로그의 유저가 리퀘스트 유저가 어떻게 나네요? 네, return http response h1으로 permission deny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request.user를 쓰려면 이거는 로그인 된 퍼미션을 달아줘야 되죠. 그래서 퍼미션 클래시스 이렇게 애초에 이 업데이트 페이지는 로그인 된 유저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글은 그래서 from REST 프레임워크에 퍼미션에 is authenticated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번도 이건 실험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permission denied 이렇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뷰에도 퍼미션을 달아가지고 유저가 아니면 본인 글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본인 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 글을 새로 글을 만들었고 네, 여기 수정 버튼 누르면 네, 수정 버튼 잘 들어가지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블로그만 조회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마이 블로그를 클릭했을 때 본인의 블로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뷰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뷰 블로그 안에서 views.py 가신 다음에 업데이트 아래다가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로
마이 블로그 뷰 이렇게 뷰 만들고 df get에서 self.request 그리고 return 렌더에 request 블로그에 my 블로그.html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블로그만 딱 조회해 올 수 있는 사이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마이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아까랑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조금 로그인 네, 믹스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믹스인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from 장고에 컨트리브에 어스 믹스인 스 믹스인스 안에 로그인 required 믹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인이라고 붙은 애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클래스 상속을 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상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 블로그 뷰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뷰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팅 마이 블로그 뷰는 URL에서 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패스 마이 하고 슬래시 그러면 마이 블로그 뷰 as 뷰 그러면 블로그에 마이까지 접근을 하면 마이 블로그 뷰가 실행이 되겠네요. 근데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미 그런데 우리가 템플릿을 안 만들었네요. 템플릿까지 만들죠. 템플릿 안에 블로그 안에다가 아까 템플릿 이름을 마이 블로그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 블로그.html 하고 엔터. 여기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홈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홈에 있는 걸 가져와서 API만 싹 바꿔보죠. 우리가 API 여기가 엑시오스로 되어 있네요. 엑시오스 인스턴스 써주고 API의 블로그에 마이 이렇게 그러면 본인 것만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별로 구분이 안 가니까 여기다 위 상단에다가 H1으로 나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타이틀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굳이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아니죠. 먼저 잘 되는 것부터 마이 블로그 버튼을 누르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블로그가 나오고 나오진 않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하면 여기가 404가 떴네요. API를 안 만들었죠 우리가. 아하 좋습니다. 뷰만 만들었고 API는 안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API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API에 블로그에 my라고 하면은 본인 것만 하는 방식으로 리스트 API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물론 우리가 로그인 안 돼 있으면 여기 이 자체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제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제가 블로그에 my로 접근하게 되면 엔터를 치는 순간 지금 네, 어카운트 로그인 넥스트 블로그, 네, 여기가 어카운트 로그인인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게 우리가 아까 믹스인을 쓰면서 설정해 줘야 될 게 하나만 더 있습니다. 지금 어카운트의 로그인이 기본 로그인 URL이거든요. 그래서 세팅스에 컴피그에 세팅스에 여기 로그인 URL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로그인 언더바 URL은 어스의 로그인이요. 어스의 로그인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my 이렇게 접근하면 엔터 치면 이제는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 이번에 좋은 점은 뭐냐면 로그인 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한다? 블로그에 my로 잘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PI도 본인의 블로그만 조회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제너릭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블로그에 제너릭 API가 있죠. 여기가 리스트 크리에이트 API 뷰란 말이에요. 여기를 한번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먼저 이 안에도 CDRF 코 가면은 리스트 크리에이트 API 뷰가 있어요. 제너릭스 아래에 리스트 크리에이트 API 뷰 가서 보면 이 메소드도 아까 뷰셋과 비슷하게 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리스트. 보니까 모양 똑같죠? 똑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되고 복사해 가진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self.getQuerySet만 수정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삭제했던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블로그 제너릭 API에다가 df get query set self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할 거고, query set은 일단은 self.queryset self.queryset이고요. 그 다음에 queryset에다가 queryset은 queryset.filter 유저는 self.request.user. 그러면 이 self.request.user를 쓰려면 뭘 달아줘야 된다? 퍼미션을 달아줘야 된다. 퍼미션 클래시스는 is authenticated 하고, 저는 튜플로 작성했으니까 여기 콤마까지 이렇게 해야 리퀘스트 유저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으로 꼭 쿼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get 쿼리셋을 여기 이렇게만 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시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블로그의 타이틀에 테스트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쿼리 스트링
타이틀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 기능에 대한 간이 구현이라고 하면 됩니다. 간이 검색을 간이적 짧게 간단하게 구현 한번 보면은 셀프 리퀘스트 쿼리 언더바 파람스 안에 이 쿼리 파람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http 127.0.0.1에 8000번 블로그에 여기가 제너릭이죠. 제너릭 이렇게 접근하고 나서 뒤에다가 타이틀은 테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 테스트 여기 부분만 딱 떼서 여기 안에 담아줘요. 그러면 여기가 안에 딕셔너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et 해가지고 타이틀 그러면 얘가 타이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순간 타이틀 안에 테스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현재 타이틀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틀이 있으면 그때는 네 맞습니다. 빨리 AI가 도와줬네요. 쿼리셋에 지금 1차 필터 지금 여기서 1차 필터 달았고 2차 필터를 여러 개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미 1차 필터를 걸려졌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블로그 중에서 그 이름이 테스트인 게 있는지 그래서 타이틀 언더바 아이 컨테인스로 해가지고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에 대한 필터링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꼭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쿼리셋을 리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정렬. 그래서 정렬 뭐 여기다 달아줘도 되지만 order by 마이너스 created at 여기 맨 뒤에 달아줘도 되지만 우리가 애초부터 이 쿼리셋 시작할 때부터 여기 달아주면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죠. self.queryse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렬이 지정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created at이라는 거는 최신 순서대로 나온다. 그래서 본인의 것만 조회하도록 한번 해봤거든요. 본인의 것만.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마이블로그에서 myblog.html에서 활용하려면 엑시오스 인스턴스로 get을 하는데 여기가 my 말고 제너릭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여기 새로 고침하면 네 지금 본인이 작성한 두 개의 글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새로 글을 만든다 여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건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원래는 이제 검색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뭐 검색 바랑 검색 버튼 이런 거 추가해야 되겠지만 일단 간이적으로 제가 페이지는 이건데 엔드로에서 타이틀은 제가 입으로 하드 코딩 좀 해보겠습니다. 세로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글 하나는 세로라는 글자가 없었고 글 하나는 세로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블로그 정보 없음 나오네요. 뭔가 조회가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블로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세로라는 글자가 제가 여기다가 이걸 안 붙여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큰 따옴표를 붙여버렸군요. 그렇게 하니까 큰 따옴표까지 검색을 해버려가지고 네, 새로 글이 만든다 이 부분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이적으로 검색 필터링 하는 부분을 해봤습니다.